자, 오늘 45차시 교과서 158에서 165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죠? 간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모님한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게. 그걸 이제 숨은 의미를 번역하면 나 건드리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이런 의미죠. 저도 뭐 사춘기 때 많이 했던 멘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괜찮아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본인들도 그랬을 거거든요. 요 파동의 간섭이 이제 요 단원의 어째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이라면 간섭을 합니다. 파동이라면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하잖아요. 그럼 그건 파동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파동이면 간섭하고요. 간섭하면 그 물리적 대상은 파동입니다. 저기는 뭐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거 같네요. 아니야? 어떻게 대답할지.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나요? 오늘도 어수선하게 시작이 되네요. 댓글이 또 달릴 것 같아. 자, 오늘은 이제 소리하고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제 파동이라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파동들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간섭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파동의 기본 원리인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두 개의 펄스를 발생시켜서 만나게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펄스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한 종류인데 그냥 한 번의 진동을 이제 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철 양 끝에 잡고 이렇게 위로 툭 이렇게 출렁이면 이렇게 두 개의 펄스가 만들어져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한 파동은 변이가 y1이고 한 파동은 최대 변이가 y2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이 두 파동은 그냥 변이가 합쳐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면 마루가 높아지고 골과 골이 만나면 골이 깊어지고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변이가 서로 빼지니까 작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난 이후부터는 다시 지갈길을 가겠죠? 지갈길을 갈 때는 다시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라는 게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첩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옛날에 이 대자를 어이로 쓰니까 어떤 학생이 어이없어 하면서 오타를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로 바꿨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로 바꿨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이제 간섭. 아이고 침 튀겼다. 자, 이처럼 그 A하고 B 이 두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나게 되면 마루는 더 높아지고 골은 더 깊어지죠. 그럼 이런 간섭에서 보강이 되었다라고 해서 얘를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루하고 골이 만나게 되면 이게 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처럼 위상이 다른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만나서 상쇄가 되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동아리에서 해보면 좋은 실험입니다. 준비물이 용수철하고 종이컵 6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펄스의 중첩놀이입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컵 6개를 두고 이제 용수철의 양끝으로 펄스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미션은 얘만 쓰러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은 얘만 쓰러뜨리는 거고요. 세 번째 미션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세 번째 미션은 얘 2개 빼고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초 뒤에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대. 이게 알고 싶으면 2번 터치라고 이게 저쪽에서. 자, 여기 이제 그 동아리 시간에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샥 하면은 합쳐져서 얘가 이렇게 탁 치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성되고 나면은 중첩되고 난 이후에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죠. 물론 이제 진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은 뭐 대칭이니까 별로 안 어렵겠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슉!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까지는 뭐 쉽게 찾습니다. 쉽게. 문제는 이제 요 가운데 2개를 제외하고 이제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답과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폭을 하나의 펄스만으로도 종이컵에 닿이게끔 크게 하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요 가운데 도달할 때쯤에는 상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상쇄된 이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 것도 칠 수 있는데 마찰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쓰러뜨리지는 못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힘들게 성공한 영상이거든요. 거의 한 4-50분 걸린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에 수행평가 이걸로 해볼까? 30분 이내에 이 3개 영상을 다 촬영해. 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게 잘 맞으면 이제 사귀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간섭. 자,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파원에서 요 두 파원이니까 얘는 파원이고 얘는 파2가 되겠죠. 농담입니다. 둘 다 파원입니다. 파원. 동일한 위상의 홀이나 뭐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루로 출발했다고 쳐요. 마루로.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이게 경로 차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요게 파장이죠. 얘가 파장입니다. 요까지는 거리가 같잖아요. 근데 요 거리하고 요 거리의 차이는 요만큼 거리의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보면 반파장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마루골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얘는 골로 만나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얘는 마루골 해서 골로 도착하고, 얘는 마루골 골로 도착입니다. 그래서 골골 되면서 이 밑으로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위상으로 출발했는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결국에 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가 되는 위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소리는 크게 들릴 거고요. 물결팔은 그 물결치는 높이가 커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얘는 한번 봅시다. 얘는 보면 지금 요만큼의 길이는 똑같죠? 똑같은데 요만큼의 길이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게 딱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까지는 보조가 맞았어요. 마루, 골 보조가 맞았는데 얘가 뒤집힌 거죠. 반파장만큼 더 하면서. 그래서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이 될 조건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마루하고 골이 뒤집힌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파원의 위상이 같은 상태로 출발했을 때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이걸 변형시켜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파원, 요 파원과 요 파원에서 만들어진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마루로 출발했는데 얘는 골로 출발해요. 그러면 요 두 조건이 완전히 서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때는 오히려 얘가 반대 위상으로 출발하게 되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녀석이 오히려 상세 간섭이 되고,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위치에서 오히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같은 위상으로 만날 조건이냐 반대 위상으로 만날 조건이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리의 간섭인데요. 좀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줄 텐데, 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소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동일한 위상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요 중앙에서는요 무조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왜냐하면 같은 모양으로 만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근데 중앙으로부터 벗어날수록 점점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가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가 벗어날수록 만약에 경로 차이가 점점 커져서 반파장의 1배가 되는 지점이 생긴다. 그러면 소리가 작게 들려요. 반파장의 2배가 된다. 소리가 크게 들려요. 반파장의 3배가 되는 지점에서 소리가 작게 들려요. 반파장의 4배가 되는 지점에서 소리가 크게 들려요. 반파장의 5배가 되는 지점에서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요 점은요, 요 중앙으로부터 이제 막 걸어가요. 이 중앙에서는 큰 소리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작은 소리 작게 들렸다가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게 들리는 지점이 상세 간섭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요 점은 중앙으로부터 몇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일까요?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걸로 추측을 해보십시오. 제가 힌트가 되게 그림을 좀 덧대어서 하나 그려볼까요? 마루 골 마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자, 이게 힌트입니다. 이까지는 길이가 같죠. 그럼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몇 배예요? 3배죠. 그러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 3배, 5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얘는 중앙으로부터 몇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예, 두 번째죠. 두 번째. 반파장의 1배 상세 간섭, 2배 보강 간섭, 3배 상세 간섭. 이니까 상세, 보강, 상세니까 상세만 놓고 보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세 간섭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여러분 많이들 가지고 있죠? 저는 없는데요. 비싸더라고. 저는 무선 이어폰이 있긴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되는. 근데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하더라. 길거리 가다가 그거 하면은 차 소리 이런 것도 안 들려가지고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외부 소음을 순간적으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외부 소음과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요 이어폰을 통해서 방출해 줍니다. 그러면 외부 소음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반대 위상의 소리가 상쇄가 되어서 외부 소음은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에서 나는 음악 소리만 잘 들리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상쇄 간섭을 이용한 예입니다. 비행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비행기가 얘는요, 내부에 한번 나중에 비행기 타면 한번 보십시오.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에서는 이제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외부에서 생기는 소음 있죠. 이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스피커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소음이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비행기 소음 굉장히 심해요. 저도 그 경비행기 한번 타봤거든요. 그 스카이다이빙 한다고 됐다 시끄럽더라고, 그 조그만 비행기가. 근데 큰 비행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비싸게 주고, 호주에서 50만 원 주고 한 번 뛰어내리는데. 그래서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무서워도 눈을 부릅뜨고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이러면서 경치를 다 보면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나가겠다. 자, 이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소리의 간섭 실험, 실제로 찍은 영상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함수 발생기에다가 스피커를 연결하고 여기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는 지점을 체크해보는 이런 실험인데, 저는 이제 함수 발생기 대신에 그 함수 발생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패드가 더 비싼가? 아, 비슷합니다, 가격은. 근데 함수 발생기는 함수 발생기로밖에 못 쓰잖아. 예.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이 스피커에 보내는 거죠, 신호를. 그러면 동일한 신호니까 위상도 같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운데에서는 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소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나가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과 작게 들리는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때 진동수를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500Hz고요. 하나는 1000Hz. 그러면 이제 소리의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V는 람다 F인데 얘는 일정하죠. 그럼 500Hz일 때보다 1000Hz가 되면은 파장이 짧아지죠. 그 파장이 짧아지면 중앙으로부터 경로 차이는 계속 위치에 따라서 일정하거든요. 그럼 파장 자체가 짧아지면 반파장의 한 배가 되는 지점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500Hz일 때는 멀고요. 그 1000Hz는 좀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이 자의 눈금을 미리 알려주면 여기가 500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500mm, 50cm. 여기가 이제 1000mm, 이게 1m이고요.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이게 50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중심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거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은 500Hz입니다. 예. 소리가 지금 큰데, 자 보세요. 조금 작아졌어요. 네, 중앙으로 가면서 보세요. 이게 중앙이에요. 크죠? 작아졌죠? 그러니까 얘는 한 중앙으로 또 5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경로차가 반파장의 한 배인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1000Hz예요. 그럼 파장이 절반이 되었죠? 한번 보십시오. 진동수가 크니까 높죠, 소리가. 소리가 커지죠? 점점 작아지죠? 이쯤 작아졌죠? 그 다음에 또 중앙입니다. 중앙 500이 커지죠? 그리고 작아지는 지점 한번 보십시오. 작아지죠? 예. 그리고 다시 커지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때는 한 그 50cm 정도, 500mm 정도 되는 지점이었는데 얘는 한 200에서 300mm 되는 지점으로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더 짧아졌으니까 그 반파장에 해당하는 경로 차이가 더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중앙으로서 더 가까운 곳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에서 하기 좋은 시, 이거는 조별 실험이 안 돼요. 왜냐면 6개 스피커가 삐 하고 있으면 서로 막 간섭이 돼서 이제 실험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정상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파는 파동의 전파 속력, 파장, 진동수, 진폭, 이 모든 게 동일한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면 생기는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EBS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두 파동이 만나요. 그러면 합성파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면 각자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겉모습은 이제 제자리에서 다 각자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파 혹은 정지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볼록한 부분 있죠. 여기 저 배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되겠고요. 네, 요게 이제 마디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모양이 나왔다 이러면 이건 이제 정상파의 장상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상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명칭부터 보면 이 볼록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배입니다. 제 배를 떠올리면서 웃겠네요. 이거 올 때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진짜 배 모양이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게 마디예요. 마디. 우선 모양적으로 보면 요 배 부분은요 마루가 되었다가 골이 되었다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마루가 되었다가 골이 되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특정 순간만 놓고 보면 얘가 마루일 때 인접한 배는 골이죠. 그래서 배하고 인접한 배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그러니까 배하고 인접한 배가 아니라 한 칸 건너뛴 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속력이 V, 파장이 람다, 진동수가 F인 두 파동이 만나면 정상파의 속력도 V, 그리고 정상파의 파장도 람다, 정상파의 진동수도 F입니다. 주기도 똑같고요. 근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진폭이 A와 A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합성파의 진폭은 2A가 됩니다. 그래서 진폭만 좀 달라집니다. 합성파의 진폭은 합쳐지는 거니까 2A가 되겠죠. 그리고 배 부분은요 항상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간섭이 일어나냐?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항상. 반면에 마디는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반대 위상이 만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주기에 따라서 요게 이제 0초일 때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초일 때 변이가 2A였다면 요 2A가 정상파의 진폭이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럼 4분의 1 주기마다 진폭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까만색 선처럼 변이가 0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4분의 2 주기, 반 주기가 지나면 초록색처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3 주기가 되면은 다시 0이 되었다가 4분의 4 주기, 한 주기가 되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파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상파가 이용되는 예를 잠깐 보여주면 각종 악기가 정상파가 이용되는 예예요. 여러분 아마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요. 긴 파이프하고 짧은 파이프 중에서 어디가 더 높은 소리가 나요? 짧은 파이프가 더 높은 소리가 나죠. 그 이유가 요 양쪽이 열린 파이프는 요 양쪽 끝이 소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 부분을 이제 변이로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럼 요 모양이 그 보면 배하고 배 사이니까 반파장이거든요. 그럼 반파장 자체가 긴 거보다 얘가 더 짧죠. 그래서 얘가 파장이 더 짧은 상태예요. 근데 소리의 속력은 어때요? 같잖아요. 소리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인데 소리의 속력은 일정한데 요 녀석이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는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소리가 나는 거죠. 요 기타 줄이나 하프 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더 짧잖아요. 그럼 여기 요것도 반파장이고 요것도 반파장이거든요. 배 안 덩거리니까. 그럼 반파장 자체가 얘가 짧죠. 그럼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러면 이제 진동수는 크니까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파는 악기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결파를 일으키는 실험 장치인데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비싸서 한 대만 있고요. 큰 거 한 대, 작은 거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기에 물을 채워놓고 여기 톡톡톡톡 이렇게 치는 장치예요. 일정한 진동수로. 요거 여러분 그 목욕탕 가면 해볼 수 있어요. 목욕탕 가보면 요 물 속에서 이제 이게 뜨신 물 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일정한 진동수로 이렇게 쳐보세요. 쳐보면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요 모양이. 요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쌍곡선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모식도로 그린 게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서 실선 있죠, 실선. 요 실선이 마루예요. 그러니까 요 실선들은 S1에서 만든 물결파의 마루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은 S1에서 만든 그 골이에요, 골. 그리고 요거는 S2에서 만든 마루고, 요거는 S2에서 만든 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순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특정 순간에. 자, 그러면 여기 S1과 S2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들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같은 지점들은 전부 다 보강 간섭하겠죠.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점선과 점선 만났죠. 실선과 실선 만났죠. 점선과 점선 더 깊어지고 실선과 실선 더 높아질 겁니다. 점선과 점선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전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사진에서 본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결파가 가장 높게 출렁이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마루가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골이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마루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출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0배인 지점이죠. 0도 짝수죠.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반면에 자, 요 점들 봅시다. 실선하고 점선 만났죠? 실선하고 점선, 실선하고 점선, 실선하고 점선, 실선하고 점선 만났어요. 그래서 요 S1과 S2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쌍곡선이에요. 안 배웠다 돼요, 쌍곡선. 우린 중학교 때 다 배우는데.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가 그거예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 쌍곡선이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에요. 그게 이제 타원과 쌍곡선. 타원은 행성의 궤도에서 볼 수 있고, 쌍곡선은 간섭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차원 정상파라고 보면 돼요. 2차원 정상파.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2A 0, 마이너스 2A 0, 2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계속 0이에요.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을 보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어때요? 물결이 잔잔하죠?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얘네들을 보면 점선과 점선,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점들이에요. 요게 S1, S2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보면 또 점선하고 실선이 만나죠? 그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점들입니다. 이 부분이 반파장의 3배가 되는 지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 보면 요게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점들 집합이고, 요게 반파장의 3배가 되는 지점들의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볼 때는 이제 잔잔한 부분이 마디가 되고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부분들이고, 물결파가 많이 출렁거려서 물결파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상세 간섭 2A 0, 마이너스 2A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요거 대신에 스피커를 2개 놔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빛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영의 이중슬리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결국에. 결국에는 이제 전부 다 쌍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 한번 자료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특정 순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S1, S2에서는 같은 위상의
물결파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P점을 한번 봅시다. P점은 실선하고 실선이 만나고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A와 A가 만나서 2A가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P점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Q점도 보강간섭이죠. 점선과 점선이 만나서 마이너스 2A가 된 순간입니다. 반면에 R점은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죠. 그래서 얘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PQ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R점이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PQ가 정상파로 치면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2A, 0, 마이너스 2A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R점이 정상파로 쳤을 때는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순간만 물어보지 않고 이 순간으로부터 몇 초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4분의 1 주기 단위로 이제 진폭만큼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P점은 2A에서부터 출발했죠.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잖아요. 그럼 이 순간으로부터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변이가 0이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 주기가 더 지나서 4분의 2 주기가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4분의 3 주기가 되면 0, 그리고 한 주기가 되면 다시 2A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주기를 구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주기로부터 이제 유추해서 몇 초 뒤에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4분의 1 주기의 몇 배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Q점은 마이너스 2A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0, 2A, 0, 마이너스 2A 이렇게 계속 4분의 1 주기 단위로 변이가 변할 겁니다. R점은 땡큐죠. 0, 0, 0, 0, 0 계속 0입니다. 철수합니다. 예, 계속. 그래서 상쇄간섭 마디는 0이다. 0이는 배가 없는가 보네. 미안하다. 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오늘 한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동일한 두 파동이 계속 만나게 되면 결국에 정상파 형태가 되면서 배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두 파원의 위상이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두 파원으로부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마루골 그래서 골골되면서 이제 골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루골 다 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골이 깊어지고요. 자, M은 0을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왜냐하면 0도 짝수죠. 0 집어넣으면 얘는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할까? 2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집어넣으면 1, 3, 5, 7, 9 이렇게 되죠. 얘는 보세요. 마루로 시작했어요. 마루골 마루 뒤집혀지죠. 그리고 마루골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마루골 마루 마루골 마루 하면 이제 상쇄되죠. 그리고 마루골 마루 하면 다섯 배도 이제 상쇄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 교사가. 전 MBTI 극 I거든. 이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입금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오늘 며칠이고 이틀 전에 입금이 되었네요. 아직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중이다. 이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두 파원에서 위상이 같을 때고 위상이 반대면은 모든 조건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